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5월달은 어떤 시즌이냐면 수행평가를 해요. 수행평가. 왜 웃어요?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많이 하는 시즌이고 뭐 학교 축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이래서 5월은 자칫 공부에 좀 소홀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말고사 때 이제 7월달에 제가 많이 강조할 건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1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학원 많이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떤 학원에 불만을 갖거나 성적이 안 나와서 그만두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어? 아까 같이 그냥 이제 한 학기 해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해이해져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분명히 기억하게 될 거예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래서 1학년 2학기가 항상 제일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학년 때도 같이 안 하다 보니까 만회하기가 좀 힘들어요. 2학년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에 보통 학교에서 5월이나 6월에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일단 필수적인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수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우리가 교과서를 몇 권 받아요? 지금 국어 얘기하고 있어요. 몇 권? 한 권 받죠, 한 권. 그래서 총 9개 내지 10개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어의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어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여러분 그 교과서 받으시면 앞에 목차 있잖아. 목차에 써 있어요. 어떤 분야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문학, 독서. 우리가 중간고사 치러봐서 알지만 보통 뭐 한 3개 단원 정도 들어가죠. 뭐 이런 식으로 3개 단원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소단원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기초를 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때. 알겠니? 그 다음에 여러분 2, 3학년 때는 이제 선택 과목을 포함해서 세부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부 과목. 그래서 문학.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 때 문학만 해요. 문학. 이게 좀 위험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 내신 하면 그치? 어떻게 될까? 다른 과목은 아예 할 수가 없게 되는 좀 위험성이 있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독서를 해요. 많이. 근데 2학기 때는 좀 갈릴 수가 있어요. 선택 과목을 할 수도 있고 독서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학교가 어떤 걸 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전 해에는 그럼 뭐 했느냐? 학교 기출 보시면 돼요. 2학년 선배들이 뭘 했는지 알겠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4개를 한 학년에 2개씩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하게 돼 있어서 2과목씩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3과목을 하게 되면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2과목씩 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이 많아지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한성고 2학년을 내가 요번에 했으니까 작품이 몇 개가 들어가냐? 우리 한성고 요번에 1학년 문학 작품 몇 개 했죠? 4개 있잖아요. 4개. 학습활동까지 하면 7개 했어요. 학습활동까지 7개 했죠? 한성고 2학년은 문학만 들어가잖아. 그지? 문학만 들어가니까 몇 개를 했냐? 32작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만 하니까 좀 양이 달라지죠. 인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창고 2학년. 그러니까 한 과목만 하니까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뭐냐면 세부 과목을 하다 보니까 내신 하다 보면 다른 과목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걸 채워주기 위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우리가 수시잖아. 수시 결과적으로 노리는 게 지금 일단은 수시잖아. 내신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 서울이나 수도권대학을 가고 싶잖아. 그렇지? 그럼 단순 계산으로 우리가 몇 등급을 받아야 될까? 내신 몇 등급? 그냥 단순 계산. 그 비교과적인 거 말고 교과만 따져서 여러 가지 말고 그냥 짱깨식 계산으로. 전에 이런 말 한 번 했다가 그 화교인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중국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 없죠? 되게 미안해가지고 진짜 고3이었는데 엄마가 중국 사람인 거야. 그래갖고 아니 왜냐면 그 여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별말 없었어. 나중에 엄마가 통화하다 알았어. 내가
애는 괜히 그 말 해갖고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너무 미안하더라고. 어쨌든 그런 중국식 계산으로 몇 등급 정도 받아야 될까? 쉽게. 그러니까 뭐 되게 많아. 변수는 많아. 알겠지? 몇 등급 정도? 2등급? 한 2.5등급 이상? 그치? 근데 이게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주요 과목만 따져보면 국영수 탐만 따져보면 알겠지? 근데 그게 쉽냐고. 쉬운 일은 아니야. 다만 할 수는 있는 일이지. 알겠지? 할 수는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렇게 쉽다고 말할 수만도 없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또 수시와 관련해서 교과적인 부분, 비교과적인 부분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선발, 그치? 뭐 논술이라든지, 그치? 준비를 하잖아. 그럼 정시는 결과적으로 이제 수능과 연관이 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제 내신 가다가 내가 실제로 3등급 이하를 받았어. 알겠지? 이해가? 그럼 역전할 수 있는 게 이게 2학년 1학기가 되면 거의 굳어져요. 2학년 1학기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한 뭐 이건 알려줄게. 2학년 때까지 내신 등급이 그러니까 물론 학교에 따라서 보통 1학년의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 우리가 반영 비율이 100%라고 하면 뭐 3, 4, 4 알겠지? 뭐 아니면 3학년 거를 뭐 40에서 50 3학년 게 비중이 높을 수도 있어. 알겠어? 또 1학년 게 비중이 높진 않아. 그렇다고 해도 35% 30% 포기하면 아예 안 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2학년 3학년의 비중이 높다고 해도 내가 2학년까지 3.2등급 정도를 이렇게 누적으로 받아놨어. 그럼 3학년 때 내가 기적적으로 갑자기 눈이 뻥 떠졌어. 눈이 뻥 떠졌어. 그래갖고 1등급을 다 받았다고 치자. 여기 평균 계산해보자. 그럼 얘가 몇 등급이 오를까? 한 0.2등급? 2.9? 요 정도야. 물론 이랬을 때 대학의 간판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3학년 때 기적적으로 1등급을 받는다는 게 어떠냐? 어렵죠. 훨씬 어렵죠. 시험 범위도 많고. 3학년 때는 2학년 때 또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기 수능 특강 뒤에 교재 있잖아. 책꽂이에 보면. 수능 특강. 저거에 반권이 들어가니까. 이따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옵션을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내신만 계속 하다 보면 다른 과목을 못 하게 되니까. 그쵸? 학교에서 어떻게 보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중학여고나 많은 학교들은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넣기도 해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게 우린 더 싫어. 학교에서 뭔가 수능을 대비해 준다고 뭔가 하지만 더 싫어. 왜? 준혁이 해봐서 알잖아. 시험 범위가 많아지니까. 갑자기 기출 문제집 교재로 들어가면, 그치? 우린 더 싫은 거야.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제 그런 점도 생각해서 너무 내신만 여러분 치우치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은 좀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한 장 넘겨보세요. 그 과목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과목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언어와 매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언어라는 거는 문법입니다. 문법. 이걸 언어라는 말로 바꾼 거야. 이걸 이제 내년엔 다시 바뀝니다. 문법이란 말로. 왜 그냥 이거 쓰면 되지. 간단한 장판. 근데 뭐하러 언어란 말로 굳이. 대학교스럽게 바꾼 거예요. 대학에서는 문법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이제 대학교 선생님은 국어국문학과 전공이니까 국어국문학 학원 홍보를 해야겠다. 전공자가 가르치는 학원이다. 이러고 국어교육과까지 나온 대학원은 국어교육과 나왔습니다. 야 그럼 넌 수학학원 가서 수학 선생님이 나 수학교육과 나왔어 그러면 오 그러겠다. 깜짝 놀랐네. 그래서 대학에서는 국어학이라는 말을 써요. 언어학, 국어학. 그러니까 대학교를 좀 따라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언어와 국어의 특성을 배우고 이 부분은 내신에서만 나오고 수능은 안 나오고요. 뭐 음운, 단어, 문장, 문법 요소 요 4개가 기본에 뭐 요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국어의 역사까지. 그러니까 볼드체로 나와 있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뭐 내신도 수능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렇게 볼드체가 아닌 거는 출제 비중이 좀 낮은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단화,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은 1학년 때 공통 과목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법은 2학년 올라가야 배우게 됩니다. 언어와 매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신경 써야 될 게 요 볼드체로 된 거 5분야만 신경을 잘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나머지는 내신에 들어갈 때만. 알겠지? 매체는 뭐 없습니다. 매체는 이따가 얘기했지만 화작하고 똑같아요. 따로 뭐 개념을 공부하거나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들어가 있고 화법과 장문. 화법의 본질, 장문의 본질, 기본적인 특성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그러니까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항상 그래요. 전체 개요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세부 분야를 배워요. 이거 모든 문학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독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학도 전체적인 문학의 특성, 내용과 형식을 배우게 돼 있어요. 1학년 때. 여러분 이번에 시험범위에 거의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부적으로 뭐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전체적인 독서의 전체 개요를 배운 다음에 뭐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이 분야의 특성을 배우는 거예요. 과목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법도 이런 대중화법과 집단화법으로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발표, 강연, 연설, 방송, 토론, 토의, 면접, 협상 요것들의 특성을 배우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장문도 마찬가지로 장문의 본질을 배우는데 중요한 건 이 장문의 절차를 이해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세부 분야예요. 어떤 쓰기 과정. 그 다음에 장문의 목적에 따른 장문의 특성. 이것도 똑같이 세부 분야예요. 정보 전달, 설득, 뭐 정서나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걸 배우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법에서는 이 세부 분야가 수능에서는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내신과 수능에서 다 중요합니다. 장문에서는 이런 정보 전달, 설득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수능에서. 내신에서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장문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도 수능에서는 중요합니다. 매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수능에는. 알겠지?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두 과목의 특징과 난이도 볼게요. 자, 먼저 언어와 매체, 언어 부분 볼게요. 언어는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최대 장점. 이거 별 표시해놔도 돼. 어디 갔어? 별 표시해놔도 돼. 이게 제일 장점이에요. 거의 90% 정도는 아이고. 거의 90% 정도. 요게 중요해요. 요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게 장점입니다. 수능과 내신이 연결돼 있어요. 즉 내신에서 배우는 거랑 수능에서 배우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 최대 장점입니다. 즉 내가 내신을 충실히 하면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알려줄게. 우리가 일석이조 두 가지 잡고 싶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목의 세부 분야들이 있잖아. 문학 있잖아. 문학. 이거 나중에 이것도 얘기해 줄 거야. 알겠지? 나중에 얘기해 줄 건데 문학은 내 생각에 수능과 내신이 연결되는 거는 한 50% 정도예요. 알겠어요? 50에서 60. 그러니까 내신에서 너네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을 할 때 내가 수능까지 잘 가고 싶잖아. 그러면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돼. 첫 번째, 최대한 많은 문학 작품을 내 재산으로 만들어야 돼. 왜냐면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은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는 작품. 기본 작품. 특히 어떤 문학? 고전 문학. 고전 문학은 무조건 재산으로 만들어야 돼. 기본으로. 알겠지? 그게 학원에서 일단은 이번 방학 프로그램에도 고전 문학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고전 문학을 할 때마다 내 재산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알겠어? 그러니까 하고 까먹고 이러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뭐 가실이라는 작품을 했어. 기본 작품이야. 고려가요. 기본 작품이야. 그러면 무조건 그건 기억해 놓는 거야. 재산으로 만들어.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정말 수월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품을 재산으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 기법들, 수사법들. 알겠지? 그런 거는 수능까지 가져가는 거야. 왜냐면 수능 때도 여전히 수사법 공부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는 뭐예요? 수능에서 해야 되는 50%는 뭐예요? 전략입니다. 전략. 국어는 철저하게 시간이거든요. 국어라는 과목은 늘 말씀드리지만 국어는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무조건 시간입니다. 내신과 다르게 수능은
애매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답이야 답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매한 게 없어요. 내신은 막 이상한 게 있잖아. 이게 왜 답이야? 뭐 이상한 게 있잖아. 수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유형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번에 광선거 문제를 봤거든요. 유형이 없어요. 유형이 없는 겁니다. 1번부터 보기가 2개씩 나와요. 유형이 없는 거예요. 수능에서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막 이질을 하는 거 있잖아. 특히 여고들이 그런 거 많이 내요. 이거 옛날에 중동공가에서 정답 없음.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뭐 우리 인창고 뭐 최상위권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해봤잖아요. 이렇게 가나다의 교집합을 찾아봐요. 이대부분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건 유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수능은 좋은 게 뭐냐면 유형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대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 있기 때문에 문학은 아까 말씀해준 50%예요. 50%. 독서는 어떻느냐? 독서는 10%예요. 그러면 독서는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그나마 텍스트라도 좀 읽어보니까. 유형이나 뭐나 별 관계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텍스트를 많이 읽고 뭐하고 하는 게 도움이 돼요. 90%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내신과 수능은 거의 별개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느냐? 화작이 그래요. 화작. 내신과 수능이 아예 달라요. 내신 잘한다고 수능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매체가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얘네들은 내가 내신을 공부하는 게 수능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요? 언어는요. 언어는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내신을 공부하게 되면 수능까지 이어지고 나머지 10%는 뭐예요? 뭐 지문형법을 푸는 거라든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수능에서는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요거 내신 잘하면 응용해서 풀 수 있어요. 여기 장점입니다. 최대 장점. 그리고 이게 벽이 있거든요. 한 번 실력을 쌓아두면요.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벽을 뛰어넘으면 어떤 문제도 풀거든. 벽이 별로 없어요.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문법이 그래요. 수능에서 이거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표준 점수. 그래서 그러면 주로 언어와 매체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은 어느 계층의 친구들이겠어요? 상위권 친구들이죠. 좀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 정시로 가면 너네들 어디에 몰려 있냐면 합격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합격선이 뭐 예를 들어 90.3점이 합격선이다. 내가 지금 0점 몇을 했지. 그러면 여기에 이지랄로 몰려 있어. 그럼 여기 몇 점이냐? 90.4, 90.2 이런 데 몰려 있는 거야. 원서를 그렇게 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지? 수시는 이지랄, 수시는 이지랄. 수시는 뭐 이것저것 다 쓰고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지랄. 근데 정시는 딱 정해져 있잖아. 수능 점수가 딱 나온 다음에, 그치? 그게 있으니까 여기에 몰리는 거야, 몰리는 거. 가나군은 특히 그래요. 가나 다군이잖아. 다군은 조금 달라. 다군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0.1점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개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을 딱 공부를 열심히 했다. 개운한 거야. 내가 화법과 작문 독서를 했어.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뭘 한 거지? 이렇게 돼요. 문제집 한 권을 풀어도 알겠지? 문법은 명확하잖아, 공부가. 장점이 있어요. 단점, 공부량이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처음 진입이 어려워요. 진입. 그러니까 한 번 해놓으면 명확하니까 이 재산화가 되는 거는 분명해요. 재산화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재산으로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오늘 친구 중에 한 명 안 온 숙문고 친구. 저번에 하다 겨울방학 때 하다 집어 던졌어요. 너무 힘들다고.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단점이죠. 요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진입장벽을 어렵게 느끼는 거죠.
내신 때 해보고 1학년 내신 때 해보고 아, 이 씨발 문법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체를 볼게요. 장점, 매체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량이 많지 않아요. 실전 위주의 학습입니다. 물론 내신에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내신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공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화작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어? 공부를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는. 이거 수능에서 이거 되게 많아요. 기복이나 실수가 있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꼭 한 개씩 틀려고 그 지랄입니다. 잘하는 애들이야. 1등급 나오는 애들이야. 모의고사 수능에. 선생님들 엄매 하나 틀려왔어요. 절대 언어에서 틀려오지 않습니다. 매체에서 틀려와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딱 채점할 때 이 지랄입니다. 너무 싫어. 수능과 내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점이죠. 내신이 굉장히 애매해요. 출제가 되면. 알겠지? 근데 여러분 화작하고 매체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작 똑같아요. 역시 화작은 개념의 공부량이 적고 실전 위주의 학습을 하는 겁니다. 공부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신에서의 공부량이 불명확하고 또 이게 수능에는 이게 있어요. 매체는 매체하고 이게 차이점인데 요 푸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화작을 풀 때 뭐 11문항이거든요. 11문항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15분에서 20분 안에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1, 2학년 때는 이거 풀 일이 없어요. 1, 2학년 때는 다른 모의고사를 봅니다. 알겠죠? 3학년 돼야 이제 보는 건데 근데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3학년 형태로 보긴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15분에서 20분인데 요걸 다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텍스트가 많으니까. 그리고 풀이 난이도가 널뛰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어요. 매체는 어려운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은 매체하고 똑같은데 매체는 어려운 경우가 아예 없어요. 근데 화작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어렵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리는데 풀 때 연병인 거예요. 알겠지? 풀 때 연병인 거예요. 그리고 화작과 매체의 공통점은 뭐라고?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재산화가 안 돼. 내가 문제집 한 권을 풀었다 해도 뭐가 늘은 거지? 그냥 감이야 감. 감이 좀 늘었겠거니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요런 특성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매체는 뭐고 화작은 뭐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과서를 좀 파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파일로 알겠지? 교과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학여고 친구들은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교과서 알겠지? 교과서를 보면 대체로 무슨 과목인지가 보여요. 문제도 갖고 왔고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신에서의 선택 말씀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내신에서의 선택. 여기 졸리니까 그냥 빨리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신의 선택.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보통 1학년 1학기 말쯤에 선택을 합니다. 학교에서 얘기 있었어요? 언제 선택한다고? 아직 없었어요? 나 이렇게 하품하고 난리 났어. 얘기 없었어요 아직? 보통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알겠죠? 저는 뭐 언제 선택하라고 할 거고요. 학교에서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죠? 2학년 2학교고 3학년에 화작이나 엄매 시간표를 편성을 합니다. 근데 1학년 때 이미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이미 접해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사고 국어 하는 친구들은 뭐 대화의 원리 뭐 이런 거 배우면 화법이죠. 화법. 그다음에 뭐 저거 과학 연구의 규제 이런 거 뭐 독서잖아요. 그렇죠? 접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내신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경우 아까 이제 말씀드린 특성입니다. 공부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까 방향이 애매하다고 그랬죠.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라고 그래요. 수능은 이따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명백합니다. 수능은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텍스트 즉 독해 능력 키우는 겁니다. 수능에서는 이건 독서에서 하죠. 어차피. 그러니까 독서 지문 독해할 능력이 되면 화작도 어렵지 않게 해요.
나머지는 전부 유형에 따른 실전입니다. 실전 전략. 알겠지? 실전에서 어떻게 풀이하느냐.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은 화작이 굉장히 명확해요. 근데 내신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겠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화작이 만약에 정말 그 교과서가 내신에 들어간다. 알겠지? 그러면 나는 교과서의 내용을 통째로 외우는 거. 이렇게 하라고.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라. 근데 학교에서 이거를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교과서만 하지 않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 교과서 플러스 EBS나 모의고사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 알겠지? 실전도 좀 해보라는 측면. 그러니까 저기 화작 같은 경우는 교과서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때 화작을 할 거야, 화작을 선택해서 할 거야 그러면 교과서만 나가는 경우는 잘 없을 경우가 높아.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게 선생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내신 출제방해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워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모의고사가 더 들어갈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수능과 내신은 아예 보다 별개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내신에서 화작을 졸라 잘했어. 수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능은 그런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언매를 선택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언어 때문입니다. 이건 언어 때문이야. 공부 난이도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 배우는 문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학년 때 배우는 여러분이 그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2학년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수능은 더 어렵고 이따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언어 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우면 헤맬 수가 있어. 그래서 대신에 장점은 아까 얘기했죠. 수능과 내신의 공부가 같다고. 수능이라고 해서 문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공부 양이 많습니다. 처음에. 근데 방향은 굉장히 확실해서 재산이 되기 때문에 내 재산이 되면 기복이 별로 없어요. 문법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됩니다. 저는 문법은 수학과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수학도 단원별로 명확하잖아. 그치? 어? 문학은 뭐 단원을 나누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치? 분야로 나누는 게 아니죠. 근데 문법은 딱딱 나눠져 있잖아.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문법도 그렇잖아. 앞에 거 품살 알아야 뭐 뒤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렇게 되잖아. 수학같이. 똑같아요. 암기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합니다. 매체는 화법과 작문과 특성이 같아요. 그래서 공부 난이도가 어렵고 좀 시간이 처음엔 들어가는데 처음에 잘 해놓으면 뒤에 가서 좀 편해지는 겁니다. 알겠어? 화작은 처음엔 어때? 진입은 쉬워도 끝을 예측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학교에서 3학년에 해당 과목을 할 경우 3학년에 진짜로 화작이나 언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시행령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상에는 화작이다 이렇게 뭐 언매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알겠지? 시간표상에는. 근데 이 시간에 뭐 한다고? 3학년 때는 EBS를 보통 합니다. 수능 특강. 알겠어? EBS 수능 특강. 교과서를 안 해요. 그럼 왜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안 할까? 지금도 뭐해? 학교에 수업하면 뭐해요 애들? 자요. 자죠. 1학년인데도 자. 제발 1학년인데도. 야 지금은 너네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돼. 학원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 그거를 뭐 해주는 곳? 보충해주는 곳, 보완해주는 곳이라고 그랬어. 알겠지? 시험 문제 누가 낸다?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3학년 때는 교과서로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싫어하죠. 왜 우리 수능 준비 안 해줍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에 수능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학 독서를 실시를 해요. 알겠어? 문학 독서를 실시합니다. 문학이 수능 특강이 문학이 한 권에 총 3권이거든요. 수능 특강이 똑같아요. 문학 독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수능 특강이. 근데 문학만 예로 들면 문학이 120작품 들어가 있어요. 100에서 120작품. 그러면 이거 1학기만 하는 거잖아. 절반만 들어간다고 치면 얼마일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쌓아놔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무식하게 들어가냐면 시험 범위가 챕터별로 되어 있거든요. 현대시, 01, 19, 고전시가, 01, 06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럼 시는 2작품씩, 3작품씩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20에서 30작품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만 들어가냐? 아니야. 독서 들어가. 독서, 인문, 예술, 뭐 01, 06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근데 그것만 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언어와 매체를 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EBS와 병행하여 교과서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알겠지? 문법 중요하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은. 알겠어? 근데 화법과 작문을 3학년 때 교과서를 하는 게 미친 학교입니다. 이거는. 이 선생님이 어디 아프신 거예요. 이 학생들의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교과서 하는 학교 딱 한 학교 봤어요. 선생님이 이제 고3 수업을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 뭐 내 수업을 들어본 사람 내 얘기 많이 했으니까. 내가 다녀본 학교 중에 경기도 광주의 초월고등학교라고 그랬어요. 3학년에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해요. 애들 미쳤다고 그랬어. 화작 선택하라. 미친 학교입니다. 그래서 문학 독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언매 정도는 EBS나 교과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화작을 하더라도 EBS가 들어가는데 얘네들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대부분 문학 독서도 어떻다 시험범에 같이 들어가거나 요거만 들어가던가 그런다. 어쨌든 EBS를 한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2학년에 해당 과목을 한다. 보통 2학기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일 무난한 거는 1학기 때 문학을 하고 2학기 때 독서를 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알겠죠? 1학기 때 만약에 선택 과목을 해. 이 되게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이 뇌를 해부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그럴 수 있어. 2학기 때는 화작하고 엄매가 나눠질 수는 있는데 일단 난 2학년 때 이렇게 선택 과목 가는 건 입시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학년 2학기에 화작을 선택했다? 근데 얘가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근데 학원도 안 다닌다? 이러면 수능은 아예 빠이빠이예요. 왜? 문학 독서를 아예 안 하니까. 엄매는 그나마 어때? 엄매는 도움은 되잖아. 수능에도. 그치?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2학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학교 내신만 만약에 봐. 내신. 알겠어? 그렇게만 할 경우에는 문학 독서 주요 과목을 못 하게 돼. 그러니까 어떤 학원은 그런 학원은 피해야 돼. 방학 때 2학년이야. 근데도 내신만 주구장창 하는 거야. 1학년은 그럴 수 있는. 1학년은 어차피 뭐 내신 선행한다고 다 하잖아. 1학년 다 다루잖아. 1학년 종합.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안 하니까 2학년 때 교과서만 돌리는 학원이 있어. 이 근처에도 그런 학원이 있어요. 교과서만 돌리는. 그럼 걔는 그런다고 내신 점수 잘 나오냐 무조건? 그건 아니잖아. 너네가 알잖아. 그치? 12주 내신 돌리면 100점 나올까? 12주 돌리면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문학 독서 주요 과목도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너네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거야. 수능과 내신을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야. 첫 번째는 명확하게 컨셉을 잡고 하나 포기하는 거야. 근데 그건 내신 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을 하고 이건 아예 내버려 두는 거야. 내신은 올인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1학년 이제 겨울방학 되기 전에 얘기할 거야. 2학기 때. 알겠지? 내가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그 얘기를 해줄 거야. 너네들 내신 성적을 대체로 제출하라고 할 거고 그 내신 성적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한 거야. 2학년 때 나는 수능 얼리버드를 하겠다. 그래서 내신을 아예 포기하겠다. 이거 개병진이에요. 이거는. 그런 학원이 있어. 2학기 때 수능 얼리반을 모집을 해. 그 새끼 수능 못 봅니다. 내신 안 하고요. 왜 그럴까? 내가 나는 이제 내신 안 해야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하고 수능만 준비해야지. 그 새끼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해요. 저거는 상위권 친구만 하는 거야. 내신 따놓고. 나는 내신 졸라 잘해. 그러니까 나는 수능이 개병진이야. 모의고사 개병진이야. 그런 애들만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저 수능 얼리반 어떤 애들이 하겠냐? 이두저도 아닌 애들. 알겠어? 수능 얼리반 하지 마. 우리 학원도 그런 거 없어. 우리 학원 수능은 무조건 3학년 때. 알겠지? 죽여버릴 거야.
이거 소용없어요. 할 필요 없어. 그래서 2학년 때는 좀 방향이 명확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렇게 선택 과목을 할 경우에는 공부에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추천하는 건 뭐냐? 이건 추천이야. 추천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거야. 학원 추천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 학원은 공부시키는 곳이잖아. 그치? 그럼 어느 과목이 공부를 더 하는 과목이야? 원매죠. 학원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알겠니? 근데 원매 선택하라 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따가 이제 본인의 기준을 얘기해 줄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자신의 공부 수준을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이 선택은 내가 말하는 건 내신이야 지금. 수능이 아니고. 알겠어? 내신 얘기하는 거야. 내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 심화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별 학생부하고 관계없습니다. 심화 국어 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학원에서 대비 안 해줍니다. 자, 수학해 수학. 별로 학생부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심화 과목은. 이유는 수능과 내신이 연계되어 있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좀 많아요. 알겠습니까? 공부할 시간 많아요. 이제 의아해하잖아. 2학년 되면 느낄 겁니다. 1학년 때가 공부 시간이 많은 거구나. 왜냐면 그리고 그런 시간도 많고 아직 절대적인 시간이 많잖아. 3학년 때까지. 기회가 많다는 거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학원의 추천은 언어와 매체입니다. 알겠죠? 그 두 과목의 특징과 난이도 한번 봤어요. 내신 선택까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을 가져와 봤습니다. 샘플. 자, 이 학교는 3학년 때 화작을 하는 학교예요. 어디 고등학교냐면 강남에 있는 학교 갖고 왔습니다. 세화고등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세화고등학교? 이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출제되는지. 자, 지금 요 학생회장 얘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요런 거는 문제의 형태 자체는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이런 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지의 어떤 생김새, 이 선지의 생김새 이런 게 수능하고는 조금 달라요. 알겠습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 형태는 그러한데 이게 지금 지문의 배치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지문의 배치도 지금 두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협상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의견형 화법이라고 하거든. 뭐라고 한다고? 의견형 화법. 그러면 수능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의견형 화법이 딱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야. 문제 형태가. 수능에서는 의견형 화법이 나올 때 이렇게 장문하고 같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의견형이 나오면 장문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38, 42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두 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졸라 읽었어. 기존에 알고 교과서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알고 있으면 좋은데 꼴랑 두 문제밖에 없어. 지문과 문제 형태가 수능과 다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보세요. 이거 협상자가 본 협상을 우리에서의 고전적인 대안을 준비한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기가 길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2번 문제는 아예 수능과는 다른 문제예요. 수능과 다르고 이런 보기의 형태는 아예 어떻게 나온다고 유형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알겠지? 벌써 니네가 딱 봐봐. 보기 자체에 있는 게 엄청 짜증나게 돼 있잖아. 수능에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르고요. 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3번도 보시면 3, 4번. 보고서의 초고야. 이것도 두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이 부분은 이제 보고서 얘기니까 장문이거든요. 장문. 지문은 이런 형태로도 나오기는 해요. 수능에서도 이런 형태로 나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고서 형태가 나오기는 해요. 나오긴 한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수능과 다르게 이 꼴랑 두 문제인데 이것도 자료가 너무 많아요. 실험 결과에. 알겠지?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 전략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선지가 좀 어설프긴 해요.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장문이라고 그랬잖아. 보고서니까 장문 문제잖아. 4번 보시면 학생들이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이것도 똑같아. 아까 2번하고 같은 유형이잖아, 그치? 뭘 졸라 읽고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 수능이 없어요.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이것도 유형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왜 다르다는지 알겠지? 그리고 예측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과서의 내용을 통째로 외우는 수밖에 없다니까. 읽어야 될 텍스트도 지금 많잖아. 그치? 자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학교는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지문 하나 주고 문제 꼴랑 2개는 생각하면 빡세죠. 자, 다음은 강연이야. 이런 걸 우리가 대중화법이라고 해요. 대중화법. 대중화법이란 게 뭐냐면 1대 다입니다. 1대 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문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단형 화법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문단형 화법. 그러면 말하기 전략, 이거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지문이 어떻습니까? 뒤에 넘겨볼까요? 뒤에 작년 대학 수학운영 시험 문제지 봐봐.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보여요. 지문 길이 어때요? 수능은 어때요? 길이가 되려 짧죠? 근데 이건 길이 보세요. 꼴랑 2문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생각해봐. 읽고 푼다고 생각해봐. 그지? 시간 졸라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과서의 내용을 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된다니까? 이 서답형 보세요. 이 서답형은 아예 뭐 수능에 없는 유형이고, 이거는. 보기는 밑글을 읽고 보인 학생의 반응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보세요. 이런 거는 교과서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교과서 개념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용어를 명확하게 써줘야 돼. 6점인데 A씨에 각각 2점씩을 부여한다. 알겠어? A씨에 이걸 줍니다. 교과서 개념.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도 좀 공부를 해야 되죠. 당연히 이건 서술형이니까 수능에 안 나오는 문제고요. 한번 보세요. 화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장문이에요. 장문 따로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어때? 길이가. 그러니까 화법 하나, 장문 하나, 화법 하나, 장문 하나 골고루 내고 있습니다. 길이가 어때요? 상당히 길죠? 자, 이게 가와 나를 한번 보세요. 장문 실력을 키우기 위해 또 참고한 자료야. 그러면 이제 가와 나의 그래서 이거는 글쓰기 방식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수능에는 잘 나오진 않는 유형입니다. 특성을 물어보면. 이 비슷한 게 이제 장문 맥락이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장문 맥락 유형도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안 나오는 유형이고. 고쳐쓰기. 고쳐쓰기는 수능에 나오긴 하는데 이런 유형으로 안 나와요. 최근에.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런 유형으로 안 내요. 이거 2021년도 거잖아. 이때도 이렇게는 안 냈어요. 그러니까 고쳐쓰기가 자체가 나오기는 해요. 수능에. 근데 이런 식으로 안 냅니다. 알겠죠? 고쳐쓰기. 그 뒤에 작년 수능에 42번 한번 보세요. 42번. 나의 마지막 문단은 고쳐 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보이지? 그러니까 그 나의 마지막 문단하고 박스 안에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 긋고 이렇게 클래식하게 내지 않는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세화고가 얘네가 서울대에 꽤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수능에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쓰는 학교야. 그런데도 동떨어져 있죠. 알겠죠? 이렇게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죽어라고 파봐야 수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용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다르죠? 자,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 이거는 지문 자체는 수능하고 비슷해요. 알겠지? 수능하고 봐봐. 43, 45 봐봐. 43, 45. 장문 상황 초고 비슷하지? 비슷하지?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지면상 안식으로 하는데 뒤에도 문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30% 정도의 문제는 뭘 내는 거야? 겉 유형이라고 할까? 겉 유형을
흉내만 내는 거야. 흉내만. 그래서 선지 구성이 굉장히 좀 어설퍼요. 어설프다. 알겠지? 그 다음에 70% 정도의 문제는 유형은 수능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아예 다르거나, 알겠지? 옛날식으로 아까 고쳐쓰기 같이. 그러니까 이건 아예 수능과 별로 관계가 없는 유형이에요. 보기가 뭐 뒤에 많다든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때요? 지문의 양이 굉장히 많죠. 2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서의 내용, 뭐 EBS나 모의고사 내용, 교과서의 내용을 통째로 외우고 일부 개념들을 좀 익혀놔야 서술형 같은 걸 대비할 수 있는 초과장으로 선택하고. 그러면 이것만 판다고 생각해봐. 수능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내가 아예 내신을 할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마 여기는 수능에 가깝게 내려고 하는 학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수능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건 한번 예전에 모의고사 특강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자, 수능은 명백합니다. 나오는 게. 첫 번째는 수능에서 내가 합법과 장문 선택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문단형 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발표, 강연, 연설이죠.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아까 교과서에 이 발표나 강연, 연설을 다루는 단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발표에 대한 뭐 특성을 배울 거 아니야. 너네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 알겠지? 중학교 때 발표하기 단원에서 이미 배웠어. 중2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부분 실려 있어요. 배웠어. 근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문단형 합법을 푸는데 이거 무조건 우리는 수능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3분이거든. 3분. 이거 3문제잖아. 근데 딱 정해져 있어. 딱 3문제야. 파격적으로 바뀌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그거잖아. 이제 2년 뒤에 수능 보면 이 현행 체제의 마지막이잖아.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거 변화 준다는 것도 웃기잖아. 어차피 2028학년도부터는 바뀔 건데, 여러분들 2027학년도 수능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2028학년도부터는 바뀔 건데 큰 변화 없을 거라고. 기존 유형에서. 그러니까 그런 장점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현행 체제의 마지막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 장점은 내신을 하든 뭘 하든 자료가 풍부합니다. 항상 새로운 교과서가 들어가게 되면 자료가 잘 없어요. 줄 문제가 많이 없죠,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어요. 기존에.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수능도 공부할 때 딱 유형이 정해져 있고 안 바뀌어요. 혼란이 없다는 거지. 근데 단점은 뭐겠어? 내년에 만약에 내가 재수를 선택한다라고. 그때는 이제 조금 바뀐 체제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뭐 화작, 엄매, 선택 이런 게 없는 거죠. 다 해야 되는 거죠. 문법도 그냥 필수 과목이고. 다 해야 되죠. 그게 속편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3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빠르게 뭐 해줘야 돼? 빠르게 독해를 해줘야 되는 능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한 독해 전략을 공부를 하고. 알겠어? 그 다음에 이 35, 36, 37을 35, 36, 37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 효과적일까? 이걸 탐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정해져 있어. 봐봐. 말하기 방식이잖아. 말하기 방식. 긍정형이야. 여지껏 합법과 작문이 나온 이상 요 합법 첫 번째 문제 말하기 방식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단지 차이는 이게 긍정형이냐 부정형이냐 이 차이일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선지를 봐봐. 이런 게 있잖아.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그치? 개념 정의하는 건 어느 문단에 있을 것 같아? 이거 이 선지 각각에 뭐 찾는 거냐면 위치 찾는 거야. 이거 어딨니? 이거 찾는 거야. 어딨니? 이거 찾는 거야. 뒤에도 똑같은 문제야. 이것도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요거 관련해서 요거 어디 있니? 요 선지와 관련해서 어디 있니 찾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건 어차피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니까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되거든? 알겠지? 읽어가면서. 그러면 35번 어떻게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개념 정의하는 건 어느 부분에 있겠어? 처음, 중간, 끝 중에 어디에 있겠어? 이거 처음에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럼 대체로 그리고 또 처음에 있을 만한 건 또 뭐 있어? 순서한데도 처음에 있잖아. 첫 문단에 이거 2개 있어요 지금. 봐봐. 이것도 그러네. 발표 주제, 청중과 공유하는 기업을 주제를 선정하는 계획, 이것도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 있어요? 없죠? 이 3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읽어가면서 요 3개를 먼저 요런 게 첫 문단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알려주는 거야? 35번이 긍정형으로 나올 때는 첫 문단이나 마지막 문단에 나올 만한 게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래서 첫 부분 읽었을 때 있는지 확인해보고 읽어가면서 제거해라. 뭐 이런 식의 전략이 있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제일 멍청하게 푸는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멍청하게 쭉 읽어. 그런 다음에 이거 문제를 푼다? 이거 풀 때 또 찾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지랄하는 거야. 읽어. 이런 내용을 이해했어. 그나마 이건 이해하기가 쉽지. 그리고 35번 풀 때 전문 용어가 어디 있지? 또 찾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부분만 학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 텍스트에 대한 독해는 어차피 비문학에서 한다고. 그런 다음에 어떤 순서를 어떻게 풀 거냐.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 이거 37번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 거거든. 어차피 마지막에 푸는 어차피 본문을 읽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만 읽고 푸는 거야. 근거가 여기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학생 1은 학생 2는 학생 3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 4, 5번부터 먼저 본다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푸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여기 안에서만 찾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 이해가? 그럼 아까 그 학교 문제에는 그런 전략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고. 그 기나긴 그 텍스트를 어떻게 요리해서 할 건데. 안 그래?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이 어떻다는 거야. 헌법과 장은 아예 다르다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만 계속 뭐 해주면 돼. 유형에 맞게. 계속 전략 학습하는 거야. 실전 학습. 이해가? 어떻게 빨리 푸는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38, 42. 자, 이거는 화작 융합이라고 하는 거야. 합법과 장면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어요. 합법과 장면이 융합되어 있어요. 가는 지금 합법이고요. 나는 장면입니다. 두 개가 융합되어 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풀 때 똑같아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순서로 푸느냐고, 문제의 순서나 이 가나를 어떻게 분리해서 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제일 멍청하게 하는 건 가나를 한꺼번에 보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이 둘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 둘은 그냥 이 둘은 별개다. 별개. 그런 식의 전략. 알겠지? 그럼 이건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 6에서 7분.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2가지를 제시해야 되는 거야. 수능. 조건을 2가지. 어떤 조건? 첫 번째는 일단 다 맞춰야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12분 주면 이렇게 풀 때보다 정답의 확률이 어떨까? 높아지지. 수학은 그러냐? 수학은 그래? 수학은 내가 모르는 문제 12분 준다고 정답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영어도 단어 모르면 정답 안 나오잖아. 물론 영어도 그나마 조금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국어는 절대적으로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시간 강조하는 거야. 클리닉 때 그거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뭐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학년 때는 어쨌든 거의 90% 이상은 배운 텍스트에서 출제가 되잖아. 그치? 90% 이상은 배운 텍스트에서 출제가 되니까 내가 시간이 안 모자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지문을 많이 안 읽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무조건 자기 국어 실력이 딸리는 거지. 그럼 나중에 모의고사 수능할 때 어떻게 할 건데? 낯선 거 나오면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클리닉 풀 때 그런 아무리 알고 있는 텍스트를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을 연습하라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클리닉을 몰라. 선생님마다 다르지 지금. 출제하는 양이 다른데 저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몇 문제 시작해? 한 25문제 시작해서 마지막에 몇 문제 풀어? 거의 한 50문제 풀잖아.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러면 50문제 풀 수 있느냐? 익숙해졌으니까. 알겠지? 그럼 그거를 50문제로 똑같아.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무조건. 근데 세워라 내워라 2시간 3시간 잡고 있으면 그 본인 실력 아니에요. 맞췄다고 하더라도.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맞아야 된다고. 두 번째는 어느 조건 안에 들어와야 돼? 시간 안에 조건이 들어와.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국어는 공부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어. 잘한 게 아니야. 시간까지 따져봐야 돼. 시간을 많이 썼으면 나는 실제로 50점짜리 학생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왜? 여러분 읽으면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할 때 문제를 한번 보면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전략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가의 학생 1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가를 할 때 학생 1의 말만 보면서 찾으면 되잖아. 찾으면 그치? 찾아가면서 알겠지? 나는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 38번을 같은 걸 풀 때 38번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뭐 틀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30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가에 관한 문제가 이것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가에 관한 문제는 지금 여기 A, B 있으니까 요것도 있고요. 그쵸? 39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나의 반영 40번은 좀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간에 39번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읽어야 돼. 그러면 이 39번을 풀면서 이 학생 1 관련된 것만 보고 제거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문의 배치나 문제 유형을 보고 미리 뭐 푸는 순서라든지 전략을 세워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만 연습하는 거야, 화작은. 알겠니? 알겠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텍스트 독해 능력 키우는 거라고. 다른 거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는 좀 긴장되잖아. 40번 같은 경우는 기억 미음이 나에 반영된 거잖아. 그럼 이건 나에서 찾는 거야. 이것도 위치 찾는 문제예요. 나 읽어가면서 제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학생 2의 발언을 토대로 작성된 기억은 학생 3의 발언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풀다 보면 요령이 생겨. 그래서 여기 이 뒤에 이거는 답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요 뒤에 여기. 알겠어? 이게 나의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디에 있는지. 자, 그 다음에 41번 보세요. 이거 아까 세하고 있었던 비슷한 문제 있었어. 비슷한 문제. 41번 어디 있었냐면 세하고 아까 문제 6번 문제 봐봐. 앞에서 6번 문제. 그럼 내가 아까 이거 수능 형태 아니라고 그랬잖아. 기억나죠? 그럼 이거에 별표시 했는지 알겠지?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야? 이거는 자주 이게 나온 적도 없어. 장문에서 글쓰기 방식. 알겠지? 안 나오는 문제야. 그러면 어떻다? 한 문제 정도는 뭐가 있다? 새로운 유형이 같은 게 있는 거야. 화작에서. 알겠지? 그럼 또 이런 건 어떻게 풀어라고 알려줄 거 아니야. 알겠냐? 글쓰기 방식이야. 그럼 이거 아까 어떤 문제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하고 똑같이 찾는 거야. 이거 어디 있는지 찾는 거야. 그럼 저것도 읽어가면서 아까 같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 있다는 거야. 42번은 다 읽고 나서 둘의 뭐 발견하는 거야? 차이점 발견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 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 유형 대처 방법을 익히면 돼요. 고쳐 쓰기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알겠어? 대처 방법.
그러니까 푸는 순서, 전략, 어떤 특수한 유형의 대처 방법 이런 것들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를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략만 왔습니다. 사회성 가지고 오세요. 이거 장문상은 필요 없고 초고잖아요. 43. 요거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그럼 요것도 초고에 어디 있는지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위치 찾는 거야. 읽어가면서 그냥 쭉쭉 제거해주면 돼. 하나 찾으면서 알겠지? 어디에 있는지 제거. 그 다음에 초고를 읽은 교사의 조언이다. A를 작성한다고 할 때 조건에 맞는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유형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글의 오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는 내용. 이거 두 개 찾으라는 거야. 조건에 맞는. 이것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지? 어디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이게 45번 같은 게 어려운 거야. 3점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장문에서 자료 해석 문제는 가장 어려워요. 이것도 유형에 대한 대처 방법을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화작에서 우리가 이 화작 수능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데 필요한 건 뭐냐? 첫 번째,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순서. 두 번째, 유형을 판단을 하고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어떤 유형이다. 세 번째, 텍스트에 대한 독해 능력. 이건 독서에서 기른다고 그랬죠? 독해. 근데 이것도 전략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적인 독해. 필요한 포인트만 찾아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유형들은 그 유형에 대한 뭐라고? 대처 방법들이 있더라. 됐어? 이런 것들을 연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저런 게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화작에. 그럼 화작은 저거를 언제 공부하면 될까요? 언제요? 수능이나 모의고사라고 치면 언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형태가 달라요. 알겠지? 너는 1, 2학년 때 치르는 모의고사 알겠어? 3학년 기준. 언제 하면 되냐고요? 3학년 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1, 2학년 때 해봐야 어떻게 돼? 또 내신하다 보면 까먹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렇게 생긴 건 기억해줘. 자, 업내 봅시다. 화작은 뭐 어려울 게 없고요. 자, 이번에 9월 모의평가를 좀 갖고 왔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 6월하고 9월에 3학년에 모의평가를 치르거든요. 수능의 형태. 자, 35에 36 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지문형 문법이라고 합니다. 요게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지문이 있는 형태. 그래서 얘는 이거 독해해줘야 됩니다. 독해를 해줘야 돼요. 비문 나가고 똑같이. 지금 요거 화작 업무 어떻게 푸냐 이 수업이 아니에요. 이 수업 아닙니다. 지금 모의고사 수업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다고만 넘어가. 그거 알려주는 수업이니까요. 지금 풀이 방법 알려주는 수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복합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직접 구성 요소 물어보고 합성어 파생어 물어보잖아. 이제 어떤 분야가 출제되느냐. 또 여기에 써있는 게 기본 개념이냐 아니면 심화 개념이냐 이렇게 좀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요 기본 개념 묻고 있습니다. 알겠지? 이러면 어떻다? 빠르게 독해해주면 된다. 알겠어? 근데 심화 개념이란 건 뭐냐? 교과서에 없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지문형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그 국어학 책에서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전혀 안 배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응용을 해서. 알겠지? 그래서 뭐 35번 우리가 한번 보면 35번 직접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으로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 가요? 그래서 요걸 이 35번 같은 걸 이해한 상태에서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한 상태에서 푸는 거고 이거 뭐 전략이 따로 없습니다. 전략이 필요 없죠. 문법은. 그 다음에 윗글의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35하고 36이 다른 점은 이 지문용법에 분야가 두 개가 있어요. 알겠지? 분야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분야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유의관계다, 뭐 상하관계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교과서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요 현장에서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법의 한 문제 정도는 현장에서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가 바탕이 돼야 돼? 기본 개념이 바탕이 돼야 돼. 그럼 35하고 36의 차이는 뭐야? 35는 기본 개념을 알고 요 지문을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거고, 알겠지? 36번은 현장에서 좀 이해해줘야 되는 게. 알겠어? 그 특성 이제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어때요?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이거 일부러 쉬운 거 갖고 온 겁니다. 왜 9월달 거 갖고 왔겠어? 이거 좀 쉬운 거 갖고 온 거예요. 37번. 뭐 이런 거는 기본 문제입니다. 반드시 의문의 변동이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문 변동에 대한 문제잖아요. 항상 어떤 분야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37에서 39는 각각 낱개형 문제입니다. 낱개형 문제예요. 낱개형 문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5, 36은 여기에 개념 설명을 충분히 해줬죠. 여긴 지금 뭐 있어요, 없어요? 개념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본 개념에서 했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은 어때? 우리가 수능이라고 그런 거는 원래 다 현장 문제예요. 현장 문제. 다 낯선 거잖아, 그렇지? 현장에서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사고력이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러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법은 그럴 수 있다. 공부가 안 됐으면 뭐 한다? 못 푼다. 근데 다른 것들은 어때요? 내가 시간만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공부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문법은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기본 문제입니다. 의문의 변동 이렇게 나오고요. 낱개형 문제. 38번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기본 문제야. 이 주동사동 능동피동이잖아. 우리 다 한 거잖아, 그렇지? 주동사동 능동피동 한 거잖아. 이것도 지금 어때? 설명이 없죠? 알겠어? 기본 문제라는 거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39번은 중세국어죠. 중세국어. 중세국어 문제가 지문형 문법에도 나올 수 있고요. 중세국어가 반드시 한 문제는 나와요. 한 문제는 나와요. 중세국어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은근히 중세국어 안 틀려옵니다. 어디서 틀려온다? 지문형 문법이나 다른 현대국어 문법에서 틀려옵니다. 중세국어는 바짝 공부하거든 나중에. 어떻게 대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겠죠? 어떻게 좀 생겨먹었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매체예요. 매체가 세트가 두 개거든요. 40에서 43. 이거 보세요. 그림이 많습니다. 매체는.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지금 그림이 많잖아. 뭔가 그러면 답은 텍스트에 있거든. 텍스트를 뭐 할 수 있어?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체는. 화장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인지는 아는 게 중요해요. 실시간 방송이고 누리소통망 뭐야 이거 SNS죠? 거기에 올린 게시물이야. 물음에 답할. 근데 푸는 기본은 똑같아. 이것도 가나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세요. 다 텍스트에서 내는 거죠. 지금 A, B, C, D, A 이렇게 묶여있죠. 이런 자료도 잘 봐야 되고요. 화작하고 똑같아요. 그림만 많은 화작이죠. 가나 나눠서 그냥 풀면 됩니다.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 이거 어디 있는지 알겠지? 한 문제 정도 헷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씨에서 할 수 있는 수용되는 거 A씨 보고 풀면 됩니다. 다들.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나를 작성하기 위한 메모이다. 기억 디귿이 나에 반영된 양상. 그럼 이거 나에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43번 보세요. 이런 게 특이한 거예요. 이거 무슨 문제예요? 43번은? 문법 문제죠? 그러니까 매체에 문법과 관련된 게 한 문제 나와요.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특성이 있습니다. 자, 매체도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 뭐 화작 풀 때처럼 텍스트 이해하면 돼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게 뭐 학교 시험 뭐 보는 거 관계가 있겠어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관계 없어요. 그냥 실전 연습입니다. 매체 두 번째 세트에 그림 많죠, 그냥. 가와 나에서 찾으면 돼요. 이 가하고 나하고 분리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 미음과 관련해서 나를 이해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체 뭐 별거 없죠. 실수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수능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넘겨봅시다. 자, 그럼 이제 좀 먼 나라 얘기긴 한데, 정시 차리면 이제 끝날 거야. 정시 차려.
에어컨 좀 온도 낮출까? BGM 켜고. 자, 그럼 봐봐. 수능에서의 선택. 언제 선택을 하는가? 수능 원서가 접수되면 물를 수가 없어요. 원서 접수 8월에 하거든요. 수능 원서 접수, 수능. 알겠지? 그러면 언제까지는 기회가 있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원서 접수 전까지는 있다. 알겠지? 수능에서의 구성복귀 아까 봤죠? 11문항입니다. 34에서 45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언어와 매체 아까 봤죠? 지문형법 2문항, 낱개형법 3문항에서 총 5문항이고요. 매체 첫 번째 세트는 2에서 4문항, 두 번째 세트는 2에서 3문항에서 6문항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문법적인 게 1문항 들어가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5.5, 5.5라고 보면 돼. 장점이 있습니다. 문법을 잘 하면요. 여기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매체가 화작보단 덜 걸려요. 그림이 많기 때문에. 텍스트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잘하면 얘기죠. 민규 알겠지? 잘하면 얘기야. 근데 화법과 장문은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해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문단항화법하고 같죠? 3문항, 화작문과 5문항, 장문 단독 3에서 4문항. 총 3세트에 대한 대비를 키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경우 이따가 이제 3학년 선배들 내가 PPT 한 거 잠깐 보여줄 건데 언어는 장점이 있어요. 수능과 내신이 아까 뭐가 돼 있다고? 연결돼 있다.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정 점수라는 게 있어요. 조정 점수. 만약에 이제 똑같이 점수가 80점이다. 화작한 애하고 언매를 한 애하고 80점이다. 이러면 이제 조정 점수가 있어요. 어떤 조정 점수가 있냐면 문학하고 독서. 그러니까 요 언매를 선택한 집단하고 화작을 선택한 집단의 문학 독서는 공통 과목은 같이 볼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이 동점이라고 했을 때 요 문학 독서 성적이 좋은 집단에 점수를 조금 더 줘요. 표준 점수. 알겠습니까? 이해 가죠? 점수 좀 더 줍니다. 그러면 언매를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많다고? 사회권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한 게 있다는 거. 알겠어? 그리고 실제로도 성적이 좀 잘 나오고요. 그 안에서 겨루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위권 학생들 위주였어요. 초반에는. 이게 지금 선택 시행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사실은. 다시 바뀌는 거야. 지금 2020학년도부터 했으니까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3, 24 지금 4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중하위권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화작이 뭐가 너무 심하니까.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매체는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지문형법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최근 난이도가 약간 또 높아지긴 했어요. 최근 조금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래서 1, 2학년 때 이런 게 있으니까 너네들이 학습 계획을 그때그때 난 중간고사 잘 볼 거야, 기말고사 잘 볼 거야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우지 말고 길게 보는 거야. 국어를 도와주잖아. 길게. 그럼 내가 1, 2학년 때 좀 문법 학습을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도 문법 강의를 진짜 많이 하잖아. 특강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문법을 정말 많이 해놓으면 나는 언매를 할 거야. 무조건 내가 언매를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1, 2학년 때 문법을 많이 해놓잖아. 그럼 3학년 때 굉장히 편해져요. 공부가. 문제만 풀면 돼. 근데 화작은 어때? 3학년 때도 계속 실전 붙잡고 있어야 돼. 신유형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유형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장점입니다. 열심히 하면 3학년 때 학습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왜? 문법은 잘 까먹지도 않거든. 독서나 화작은요 잠깐 안 하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화작을 뒤에 몰아서 하라는 거야. 차라리 공부를. 알겠어? 근데 독서는 몰아서 하면 망합니다. 독서는 3년 내내 해야 돼요. 잠깐 안 하면 감각이 떨어지거든. 근데 문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문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경우 수능과 내신. 그러니까 내가 수능과 내신을 같이 한 길로 가고 싶어. 그럼 언매야 무조건.
내가 그럼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저는 학교에서 화작 선택하고 나중에 수능 엄매하면 안 돼요? 별개니까 상관없어. 화작을 선택할 경우엔 뭔 지랄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수능과 내신은 아예 뭐라고 생각하면 돼? 별개야. 그럼 반대로 이럴 수 있잖아. 학교에서 제가 엄매를 선택하는데 수능 화작하면 안 돼? 괜찮죠. Of course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오로지 연결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 언어와 매체. 수능에서도 뭐? 언어와 매체. 두 개밖에 연결 안 되는 거야. 나머지는 뭘 해도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뭘 선택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질문이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네가 그런 질문을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정말 많이 해요. 엄마들한테도 그런 전화 진짜 많이 옵니다. 우리 애는 학교에서 엄매를 했는데 화작을 하면 안 돼요? 수능에서? 화작해도 돼요? 이런 식의 질문. 우리 애는 학교에서 화작했는데 나중에 엄매로 바꾸면 안 됩니까? 정말 많이 해요. 별개입니다. 알겠어요? 이해가? 그럼 엄마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머니 그냥 이거 화작하세요. 아유, 우리 애는 학교에서 엄매했는데 아유 지금 엄매 성적이 뭐 30점이고 20점이고 이런데 무슨 엄매를 해요. 그렇잖아. 그런 얘기. 그러니까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그런 질문 할 필요가 없어. 알겠어? 이해가? 학교하고 아예 별개라고. 알겠어? 내가 학교에서 화작을 졸라 팠다고 수능에서 화작이 유리한 게 아니다. 알겠냐? 내가 그리고 학교에서 엄매를 졸라 팠는데 화작을 한다고 해서 불리한 게 아니야. 알겠어? 오로지 연결된 건 뭐밖에 없다고? 엄매. 언어. 알겠지? 언어만. 그래서 텍스트 독해 능력이 필요하고 시간 다 써야 돼요. 학교가 작년 수능에서. 3학년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1,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너네들 1, 2학년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특강 때 했지만 1번부터 10번까지예요. 화작이 돼 있는 건. 1, 2학년 때는. 화작이 1번부터 10번까지야. 그러면 이거를 따로 연습해서 이렇게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안 그래요. 그냥 1, 2학년 때 있는 화작은 텍스트 독해 능력만 있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충분히 풀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3학년 전까지는 좀 따로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물론 그렇다고 학원에서 모의고사 특강을 안 하진 않을 거야. 알겠지? 왜냐면 지금 1, 2학년 때 이거 해봐야 요게 수능하고 달라요. 또 알겠지? 1, 2학년 때 교육청에서 보는 거는. 그래서 3학년 때 아예 집중적으로 집중 기간을 갖고 공부하면 돼. 아예 상관이 없다. 그래서 실전 학습 위주로만 하면 됩니다. 개념을 별로 필요가 없어요. 개념 안 물어보잖아. 안 물어보잖아. 그치? 아까 학교같이 세화고같이 안 물어보잖아. 자 그럼 양쪽의 전환.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경우에는 나중에 엄매로 변환이 어려워요. 3학년 때 얘기입니다. 그런 애들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애들 없습니다. 변환하는 거 오로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내가 엄매를 주구장창 하다가 6월 모의고사를 봤어. 큰일 났다. 화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엄매를 선택할 경우는 선택지가 많아요. 나중에 어려울 경우 수능 원서 접수 바꿔도 됩니다. 파이널 때 화작 졸라 파면 돼요. 알겠어요? 텍스트 독해 능력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1월달부터 고3 1월달부터 혹은 고2 때부터 화작을 열심히 이런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뭐 3학년 때 막판에 뭐 준비한 거랑 크게 점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알겠어? 집중적으로 딱 그 기간에 전략 학습해주는 거야. 자 수능에서 점수 볼게. 화작과 엄매는 보통 2에서 4점 정도 차이가 나요. 동점일 때 아까 이런 조점수가 있다고 했죠. 엄매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했죠. 점수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엄매가 같은 동점일 때 알겠지? 물론 내가 엄매를 4개 틀리고 화작을 2개 틀렸으면 화작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알겠습니까? 동점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동점. 엄매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있고 기복이 없다는 점이 좋아요. 매체는 기복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매체도 한두 개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언어는 잘 해두면 안 틀려요. 그러니까 잘 고려를 해보셔서 선택하시면 되고 아직은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할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1,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알겠지? 3학년 때 선택할 때 이거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3학년 PPT 자료도 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일찍 끝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일단 여러분들 고민하는 건 학교 내신에서 선택만 고민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학년 때 만약에 화작이나 엄매를 한다면 그걸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지? 이해가지?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나중에 뭘로 바꿔도 된다고. 화작으로 바꿔도 되고 3학년 때 엄매를 하게 되면 진짜 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 공부 해놓으면 좋잖아. 그리고 화작을 선택할 때 화작을 안 할 수도 있다니까. 3학년 때는 뭘 한다고? 문학? 독서를 할 수도 있다고. 수능 특강. 그래서 일단은 너네들이 우리 학교 시스템은 어떨까?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학교 시스템은 어떨까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누구한테? 학교 기출, 홈페이지에 있는 기출이나 동아리 선배한테. 알겠지? 아니면 학교 기출을 보면 되지. 그러면 우리 학교가 2학년 때 하는지 3학년 때 하는지 2학년 때 하면 거의 교과서 위주로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하면 교과서 위주로 할 거고 3학년 때 하면 EBS 위주의 만약에 엄매를 했을 경우에 교과서도 같이 할 가능성이 있고 또 뭐도 한다?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문학 독서도 할 수도 있다. 알겠지? 우리 학교의 시스템을 고려를 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문법이 정말 도저히 너무 안 된다. 나 이거 내신 들어가면 완전 내신 개폭망할 것 같다. 그럼 화작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내신 개폭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의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문법을 좀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일단 엄매가 기준인가 보려고. 국어는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에요. 즉 자신 있는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게 이 자신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달라져.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을 보고 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매주 클리닉 같은 걸 보면 시험을 보는 거잖아. 그럼 내가 뭐가 잘 돼가는 거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했을 때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기까지의 기간이야, 기간. 그럼 만약에 국어가 정말 자신 있는 과목이고 잘하는 과목이면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없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성취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지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국어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다 엄매의 기준이죠. 합법과 장문은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나는 어떤 대학에 갈 것이고 상위권학과에 진학을 할 것인가, 이러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 하는 게 낫죠. 좀 공부의 길이 고되더라도. 알겠지? 나의 학습 끈기.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결과적으로는 뭘 기준으로 일단은 해보라는 거야. 엄매를 기준으로 일단 해보라는 거야. 근데 도저히 내가 국어에 자신이 없고 학습의 양도 좀 부족하고 뭐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뭘 선택하는 거라고? 화작을 선택하는 거야. 그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 일단 이건 기본 고려사항이에요. 기본 고려사항. 그래서 매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특히 2학년 때 교과서 하면은 문법 위주로 가요. 수능에서 억지로 6문제 풀어야 되잖아, 매체. 그치? 근데 학교에서는 거의 8대2 정도입니다. 매체 단원 거의 안 나가요. 언어 위주로 합니다. 1, 2학년 때 실력 쌓는 거야. 1학년 때. 실력 쌓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가 재산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일단 딱 두 가지라고 봐. 고전문학. 뭐 우리가 독서, 어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 평소에 해야 되는 거고. 문법. 이거 재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든든해요. 든든해. 든든하다. 알겠지? 교과서에 있는 고전문학.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개념도 알겠지? 고려가요가 뭐다? 고려가요 뭔지 알아야지. 뭔지 알겠지? 든든해. 그래서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거는 평소에 하는 거야. 평소. 내신하다 보면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학원에서 이런 거 할 때 독서 열심히 파셔야 돼요. 학원에서 이번 커리큘럼에 독서가 있어. 대박. 요번에 독서 완전 감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덤비는 거. 독해 제대로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힘듭니다. 나는 과연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는가. 근데 어떻습니까? 문법. 내신 때 해보니까 못할 거예요? 못할 만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내신 때 했던 것처럼의 집중력으로 하면 되잖아. 흥주는 어때요? 할 수 있어요? 문법 어렵다며. 좀. 다 어려운데. 다 어려워요. 어쨌든 벽을 뛰어넘어야 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벽을 뛰어넘어야 돼. 벽. 문법은 딱 벽만 한번 뛰어넘어. 그러니까 이번에 문법 했던 친구들 중간중간 음해 변동 했잖아.
무조건 재산으로 지켜야 돼. 알겠어? 무조건 내 재산. 이번에 그럼 뭐야? 광성이나 뭐 인창은 뭐 했어? 저거 문법유서 했잖아. 무조건 내 재산으로 지키는 거야. 근데 지금 시험 보면 또 까먹었죠 또. 알겠어? 어휘집처럼 공부하는 거야. 대사 만들어야 돼. 그래서 벽을 한번 뛰어넘으면 내신과 수능과 전공 굉장히 든든해진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특정 시기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학원에서는 어쨌든 한 분야만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특정 시기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거야. 1학년 거만 충분히 해도 돼. 다량의 문제풀이. 내신과 수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장점이 있어. 자, 그러면 내가 확보과 작문을 선택을 한다? 내신은 책을 아까 봐봐. 텍스트 봐봐. 그거 텍스트 겁나 길지? 안 외우면 할 수 있냐? 없잖아. 공부에 만만치 않아요. 책을 전부 외워야 됩니다. 은근히 시간 오래 걸려요. 외우는데. 시각상과 촉각상 하나 외우는데도 시간 걸리잖아. 그렇지? 나의 텍스트 독해 능력은 어떠한가? 독서 지문의 약간 마이너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독서 지문보다 약간 더 쉽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수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수능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텍스트 독해 능력만 갖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좋은 거는 머리 아플 일이 적어요. 공부할 때. 공부할 때는 머리 아플 일이 적습니다. 근데 뭐 할 때 머리가 아픈 거야? 문제 풀 때 머리가 아프고. 문법은 공부할 때부터 짜증나잖아요. 대신 문법은 문제 풀 때는 무슨 맛이 있어? 명확히 떨어지는 맛이 있잖아. 함정만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 확보과 작문은 특히 수능에서, 수능도 내신도 마찬가지야. 예측이 좀 어렵다는 점이 이게 좀 짜증이 나요. 내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좀 안 돼. 머리 아플 일이 적습니다. 공부가 쉽다고 해서 점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문법은 안 하면 왕창 다 틀리죠. 그러니까 문법은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화작은 그래도 다 틀리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좀 안 할 것 같아. 그럼 화작 선택해야죠. 화작은 다 틀리진 않잖아. 문법은 공부 안 하면 어때? 언어와 매체는 다 틀리는 거야 그냥. 화작은 그럴 일이 없잖아. 수능은 유형이 정해져 있지만 내신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람. 아까 봤죠? 서술형도 나오고, 그치? 정해져 있지 않죠. 그 점이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요 두 과목이 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소개를 했어. 원래는 이제 오늘 더 1시간 더 하면 3학년한테 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와 요거 풀이에 대한 실제 사례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인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아 느꼈어요. 그래서 언제 학교에서 그거를 선택하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들은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선택에 좀 도움을 받고 오늘 더 중요한 거는 화장하고 엄내가 아무래도 학원에서는 뭐 위주로 가는 거야. 문화, 문법, 독서 세 가지밖에 위주로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목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 좋겠어요. 자, 알겠죠?